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You Only Live Once, 욜로 열풍이 대단했는데요. 올해는 소확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소확행. 이거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 단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그래요. 간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온몸에 퍼지는 안도감. 볕 좋은 오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여유로움. 집에 돌아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의 느낌.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행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크게 누리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소확행의 종착지로 독서의 즐거움 어떠십니까?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오늘 첫 곡은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네가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로진입니다. 산다는 게 뭐 다 그런 거죠. 어려울 것도 없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쉬울 때가 있고 꽉 막힐 때가 있으면 잘 풀릴 때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도 다음 날 되면 좋은 일이 희망이 가득한 그런 사건들이 또 생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힘드시더라도 한숨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 살죠.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일 정말 엉망진창인 삶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황자희님은 프리지아 2단을 사와서 식탁이랑 거실에 두었어요. 내일이면 온 집안이 프리지아 향기로 가득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꽃을 좀 사와서 집에 두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죠. 김보현님, 평소 저는 개인은 기계의 톱니바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심히 톱니바퀴 돌리고 오랜만에 북카페 들으러 놀러 왔어요. 여유를 느끼고 있답니다. 명로진 씨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톱니바퀴 오늘도 열심히 돌리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멈추시고 좀 느긋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소확행 하시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 말이 1986년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집 링겔 하한스 섬의 오후에 처음 등장했다고 그러죠.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는데 훨씬 이전에 소확행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인 장자입니다. 장자는 천하를 주어도 그것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한 소확행주의자였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장자 소요유 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천하를 주겠다는데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하지만 허유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대가 천하를 맡은 후에 이미 천하가 잘 다스려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나는 명성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네. 명성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 뱁새가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셔도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것. 내게 천하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니 그만 돌아가시게. 그래요. 이런 허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사람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천하를 맡지도 않을 뿐더러 천하를 설령 맡는다고 해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죠. 예, 뒤로 돈 받고 뭐 이러진 않겠죠. 장자라는 인물과 그 책 장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 북카페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장자는 빼어난 문장으로 세상 일과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아주 기발한 비유를 들어서 유가와 묵가를 비판을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른말 센스 있게 잘하기로 소문난 장자 기대해 주십시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여러분의 추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고전 백선 추천방에 읽고 싶은 고전 추천해 주세요. 글을 남긴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서출판 책세상의 장자 제대로 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등등 저희가 마련한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한글로 명카페 쳐보세요. 또 명로진 고전 백선 이렇게 치시면 그동안 읽어드렸던 고전은 물론 명사들과 나눈 대화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자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그 장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장자의 이름은 주입니다. 두루 주자를 쓰네요. 기원전 369년부터 286년까지 당시 송나라의 몽 지역에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하남성인데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도 장자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장자의 학문은 넓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그 학문의 요체는 노자에서 시작해서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다. 10여만 자에 이르는 그의 책은 대부분 우화로 이루어졌다. 당대의 위대한 학자들도 장주의 공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이 없었으나 등용되지를 못했다. 예. 실제로 장자는 한때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말직을 맡았는데 천하의 대사상가에게 온나무 밭이 뭡니까? 대체로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자연과 버타면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는 아주 많은 제자와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자 책 얘기를 해볼게요. 장자는 내편, 외편, 자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편만 장자가 실제로 저술을 하고 외편, 자편은 후대에 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내편, 이게 장자라는 책을 제일 먼저 딱 펼치면 마주하게 되는 얘기가 소요유입니다. 소요유. 자, 그럼 조현숙 박사가 옮기고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나온 장자 내편 소요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봅니다. 북쪽 검푸른 바다에 곤이라는 아주 큰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가 되었습니다. 붕의 등도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붕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자 날개가 하늘을 뒤덮는 구름과도 같았습니다. 붕은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검푸른 바다로 날아갈 것입니다. 남쪽 바다는 자연의 연못, 천지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실은 재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붕이 남쪽 바다로 갈 때 파도를 3천리 밖까지 일으키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상공까지 오른다. 6달을 날고 나서야 한번 크게 숨을 내쉰다. 은나라 탕왕이 현자 극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도 곤과 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이 말했습니다. 북쪽 메마른 땅에 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연못 천지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폭이 수천리가 되고 길이는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고기 이름은 곤이었습니다. 거기에 새도 살았는데 이름은 붕이었습니다. 등이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을 들이운 구름 같았습니다. 붕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솟아올라 파란 하늘을 등지고 남쪽 바다로 향합니다. 메추라기가 이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나는 한껏 뛰어올라도 몇 길을 못 올랐다 내려오고 기껏해야 쑥대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게 고작인데 도대체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것이 큼과 작음의 차이입니다. 장자 내편 소요유 가운데 새가 되자 하늘을 날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어떠십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솔직히. 임금님께는 당나귀죠. 그렇잖아요.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전이라는 건 말이죠. 꼭 100% 이해를 해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이런 거 처음에 들을 땐 어려운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재미가 있고 또 듣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 장자 얘기도 곤이라는 물고기와 붕이라는 새 이야기, 이것도 자꾸 읽다 보니까 괜히 그냥 무슨 뜻인지 100% 몰라도 그 문구를 들으면은 아 그래 장자에 참 저런 얘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작음과 큼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메추라기, 이 작은 새가 날개 길이가 몇 천리 되는 그 곤이라는 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가 이제 장자 전편에 걸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만 피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여름 한철을 사는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짧은 삶을 사는 사람한테 긴 삶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요. 아는 것이 적은 사람한테 큰 지식, 큰 지혜를 얘기해봐야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는 아주 풍자의 달인이죠. 자기만의 글쓰기를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른말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아주 촌철살인의 명수였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장자의 위트와 재치를 만나봅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망냥, 즉 그림자의 그림자가 영, 그림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는 가더니 지금은 멈춰 있네요. 아까는 앉아 있더니 지금은 서 있네요. 왜 그렇게 지조가 없으세요? 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가요? 내가 의지하는 것 또한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내가 뱀 껍질이나 매미 날개에 의지하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지는 또 어떻게 알겠고요?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나온 장자 가운데 지조 없는 그림자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죠? 망냥, 그림자의 그림자. 이 그림자의 그림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 장자책을 읽고 나서 햇빛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영과 망냥이라는 두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영은 그림자입니다. 근데 망냥은 그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그림자 옆에 이렇게 물이 지어서 얼핏 보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로 치면 달무리 같은 건데 그림자에도 그림자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의 그림자인 망냥이 그림자한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자는 뭘 따라가나요? 예를 들어서 명로진의 그림자는 명로진을 따라가잖아요. 제가 일어서면 일어나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앉으면 앉고 그렇잖아요. 그림자도 그 원래의 존재, 실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자기 의지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망냥은 어떨까요? 망냥은 영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자의 그림자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냥이 그림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지금 아닌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한번 여러분도 장자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집단지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살짝 핑계를 대고 발 뺄게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공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저의 든든한 백입니다.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3월 26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EBS 북카페 고전 100선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고전, 꼭 읽어줬으면 하는 고전, 거기 사연과 함께 올려주십시오. 명장면, 명대사에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꼽는 명장면, 명대사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와 함께 장자 읽어주실 정경일 작가를 모시죠. 이소라와 박효신이 부릅니다. It's gonna be rolling.
EBS 북카페 3월 26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도서출판 책세상의 장자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또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경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벌써 4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야 뭐 글 쓰다 보니까 바쁜데 네. 뭐 시간과 내가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야 되나? 아하. 내가 왜 이 녀석하고 이렇게 다퉈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예. 요즘 어떤 글을 쓰고 계신가요? 소설이요. 아, 소설. 예. 장르가 그 역사물이 역사, 가미된 리얼리즘 문학. 역사 리얼리즘. 예. 배경은 1911년. 하하. 예. 1911년 일제시대네요.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논어를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장자입니다. 아, 논어와 장자 이거 참 동양고전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저는 좀 어렵던데요, 장자. 어렵죠. 네. 예. 근데 어렵다 보니까 곱씹을 게 너무 많고 네. 게다가 또 이 양반이 네. 이 장주라는 양반이 지금 얘라고 그러셨나요? 예? 아니 이 양반 농담입니다. 네. 이 양반이 네. 하는 이야기들이 예. 그 아마 문학 비평 장르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해악, 유머, 골계, 페이소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우화의 달인, 그러니까요. 뭐 이야기의 천재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제 넘게 말씀드리자면은 동양 사상이나 철학에 두 날개가 있다면 네, 한쪽은 공자님의 논어, 뭐 맹자, 공맹, 그렇죠. 한쪽은 노자, 장자 네. 이런 것 같은데 제 해석이 좀 무리인가요? 아니요, 저 당연히 그 맞으신 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공자와 법가라고 전 좀 이렇게 그쪽 진영을 몰면,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 국가의 틀, 사상의 틀, 윤리 도덕이라는 걸 현실적인 만들어낸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것들. 지도 예. 시스템. 그러니까 이쪽 하나하고 이 울타리 밖에 장자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음양가들, 그 다음에 도가 사상의 이런 사람들 네네. 이렇게 두 축으로 돼서 이 새가 이제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죠, 동양. 그러니까요. 그게 한쪽 날개만 있으면은 굉장히 그 동양 사상은 빈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맥만 있었으면 예. 엄청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숨쉴 틈이 없지 않았겠어요? 재미가 좀 없죠. 네, 너무 그 프레임 안에다 가둬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장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프레임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대자유. 오죽하면 첫 번째 글 제목이 소요유입니까? 챕터 제목이 좀 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요유. 네. 슬슬 노세 네. 이런 건데 자 이렇게 그 풍자의 달인이라는 장자 당나라 때 현종은 장자를 남화진인 그러니까 남쪽에 아름답고 천진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러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촌철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깨닫게 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툭 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장자인데 근데 이 장자가 위험한 책으로 평가받던 시기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장자가 늘 동아시아의 그 지식인들에게 사랑만 받았던 건 아니죠. 네. 예, 그에 대한 평가 뭐 늘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그가 전국 시대 인물이지만 네. 장자는 당대 뭐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네. 알려지지 않았던 책이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걸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통적인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자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뭐 심지어 뭐 왕탄지라는 사람은 이거 뭐 아예 없애버려야 될 책이다. 아하. 예. 그다음 뭐 신유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맹, 네네. 공맹 사상이 아주 성립이 되는 이 송나라나 명나라 그때 이후에로는 뭐 장자의 책 같은 건 아예 이단이다. 아, 예.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될 정도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주로 이 장자를 비판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 장자는 동양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대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도 네. 중국의 사상을 다룬 책 중에 장자가 제일 매력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기발한 상상력과 그 유머 속에 담긴 깨달음은 이 장자에서 꼽을 만한 그런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편 양생주 가운데
노담, 그러니까 노자죠. 노담의 죽음을 정경일 작가님의 낭독으로 한번 만나보죠. 노담이 죽자 진일이 문상하러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3번 곡하고 나오니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망자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상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되지. 나도 처음엔 저들이 노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네만 지금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네. 내 들어가 문상을 할 때 보니 늙은이들은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자기 어미를 잃은 것처럼 울고 있더군. 저들이 여기에 모여서 말하고 우는 것을 노담은 바라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을 피하고 본래의 모습을 어기는 것이네. 받은 바를 잇는 것이지. 옛날엔 이런 것을 자연을 피하는 벌이라고 했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세상을 떠나는 것도 때에 따르는 것이네. 때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끼어들 수 없을 거야. 옛날엔 이것을 재지현해, 즉 거꾸로 매달렸다 풀려나는 것이라고 했네. 뗄나무가 다 타버려도 불은 전해져 꺼질 줄 모른다는 말이지. 네, 말씀드렸듯이 노담은 노자입니다. 네. 장자하고는 좀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장자의 사상적인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노담이 죽었을 때 진일이라는 사람이 3번 곡하고 마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라는 사람이 아니 친구면서 그렇게 뭐 대충 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예. 뭐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는 자연을 피하는 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장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나란히 함께 있는 세계다. 그래서 방생방사, 즉 태어나면서 죽어가고 있으며 죽어가면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생이 곧 사의 시작이자 죽는 과정도 또한 자연의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쭉 펼쳐서 변하는 과정. 연변이요? 예, 연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국의 연변 아니고요. 그 연변 말이에요. 이게 연기할 때 연자도 여기에 표현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연극할 때도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펼쳐서 변하는 과정이므로 뭐 그게 울을 만한 일이냐. 장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인식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인식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읽어드렸지만 소크라테스 수준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자에선 그런 사람을 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일을 짓자. 아하. 이미 이른 거에 어느 궤도에 올라간 사람들. 어떤 수준에 올랐다 예, 이런 예, 얘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아는 걸 소지, 작게 아는 게 아니라 네. 대지라고 얘기해요. 크게 알고 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소지만 갖고 평생 글을 쓴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왜 또 갑자기 겸손 모드로 가시는지. 자, 그러면 지금 읽어주신 노담의 죽음이 내 편 양생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양생주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탁 한단 말이죠. 네. 사실 잘 죽는 게 삶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장자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뭐 태어나면서 우리가 사실 죽고 있고 또 죽음조차 사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장자식대로 집착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게 무의의 삶 아닐까. 요즘 사실 너무 우리가 집착이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고 죽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 어떠신지요? 대부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호스피스라는 분들이 쓴 글들을 보니까요. 네네. 처음에 다들 죽음이 이제 자기한테 다가온 거를 네네. 부정하고 분노하고 나중엔 체념하고 아하.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장자책을 읽으면서 특히 더 많이 좀 사유하게 됐는데 저는 죽을 때 한번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넘는 바로 그 순간을 아주 명민하게 네. 관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순간 때문에 그 문턱을 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예술이 생겨나 종교가 생겨나 그리고 인생이 뭐냐라는 온갖 지리들이 생겨났잖아요. 네네. 그 순간을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관찰하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 쓰시려고요? 아니 그때는 아마 저쪽에 가가지고 쓰지 않을까. 저쪽. 네, 근데 만약에 장자처럼 뭐 여기 그런 일화도 나오지만은 땅강아지로 태어난다거나 네. 새로 태어난다거나 그럼 쓰지는 못하겠죠. 그럼 다음번에 반드시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장자 4편의 인간세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인간세로 넘어가 봅니다. 김도향이 불러요. 시간.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가 세월이 가려주겠지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와 크게 다툰 날 아님 모두가 나를 위로해주던 날 모두 내겐 힘들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됐지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가 세월이 가려주겠지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그대는 나를 무엇과 비교하려 하십니까? 나를 저 좋다는 나무에 비교하려 하십니까? 아가이 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같은 열매나무와 말입니다. 저 나무들은 열매가 익으면 뜯기고 욕을 당합니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잔가지는 찢깁니다. 이런 나무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를 미치지 못하고 요절하는 것이죠. 스스로 세상살이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나무이기를 오래전부터 바라왔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쓸모입니다. 나 또한 쓸모 있었다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대나 나나 모두 한낱 하찮은 존재이거늘 어찌 서로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도 죽어가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나무를 어찌 안단 말입니까? 와, 마지막 문장이 쿵 하고 다가오네요. 그죠? 그대나 나나 모두 하찮은 존재이거늘 어찌 서로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도 죽어가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나무를 어찌 안단 말입니까? 큰 목수의 꿈에 나타난 사당에 있었던 그 상수리 나무가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무가 목수에게 가르침을 전하게 됐는지 작가님이 그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장석이라는 사람이 큰 목수인데 네. 제 나라로 가다가 큰 사당나무를 봤던 거죠. 네. 그 크기가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정도며 네. 굵기는 100아름이나 되고 높이는 산을 내다볼 정도였다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인 거죠. 네, 네, 네. 구경꾼들이 장터처럼 모여 있으나 장석은 걷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아마 그걸 베거나 뭐 이럴 생각이 있었겠죠. 예. 제자가 한동안 그 나무를 지켜보다가 장석에게 달려서 이제 물었던 거죠. 저는 도끼를 잡고 선생님을 따라다니게 된 뒤로 이 훌륭한 제목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걸 왜 자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대답을 하는 거죠. 장석이. 그런 소리 말아라. 그건 쓸모없는 나무야.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곧 썩으며 가물을 만들면 곧 망가지고 문을 만들면 진액이 흐르며 기둥을 만들면 좀이 생긴다네. 그러니 저건 제목이 못 되는 나무야. 네네네.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저처럼 오래 살 수 있었지. 이 얘기인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더니 꿈에 나타난 사당의 상수리 나무가 자신에겐 큰 쓸모없는 나무였다. 섣불리 판단 마라. 네. 라고 이제 충고하는 거죠. 아, 이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 유용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유용하거나 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뭐 무용한 것만 아니다. 아하. 예. 그 양면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을 예. 이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네. 이게 장자에서 끌고 온 얘기다라는 거를 그러네요. 이제 제가 알게 네. 됐어요. 이 장자에는 쓸모없어 오래 산 나무 이야기가 3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음의 쓸모, 그리고 쓸모 있음의 쓸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시 장자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장자의 철학은 당시 지배자의 지위에서 몰락하고 있던
사상가들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네네. 그런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 근심, 고난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생관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더구나 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네. 또 인간 본연의 공포인 죽음, 이걸 떨쳐낼 수 없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가 얼마 전 대한민국 사회처럼 권력과 재부를 얻으려는 싸움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치지 않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공자는 도덕이니 윤리니 하면서 세상에 거대한 그물을 던져가서 세상을 포박하려고 그랬던 거고 네. 사상으로. 네. 이 장자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세상에 후미진 것, 그 이면, 본질 이런 걸 꿰뚫어 보면서 거침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유롭게. 연연할 게 아니다.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렇겠죠. 한 기사를 보니까 은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기력한 인생을 보낸 분들에게 이 우화를 예로 들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물러나고 소임을 다하고 쉰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도 뭐 이 쓸모 없이 오래 산 나무 네. 이 대목은 특히 진짜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들어누울 곳 있고 또 그러면 그게 또 쓸모를 다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글을 끄적이면 또 된다. 네. 소소한 행복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세상은 또 돌고 돌아 만사가 또 자연법칙대로 갈 테니 네. 뭐가 그렇게 또 걱정스러우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만나서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작가님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람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국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국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은 우리가 맡은 책임은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오늘 방송은 유튜브 한글로 명카페 또는 명로진 고전 백선 검색하고 클릭해 주시면요,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의 행위를 보고 그가 지나온 바를 살피고 그가 무엇을 편안해하는지 관찰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가끔은 스스로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는가?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했었나? 무엇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